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나갈 단어는 원과 부채꼴 단원이고, 원과 부채꼴, 원이라는 도형은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도형이긴 한데, 그래도 맨날 물어보면 공식도 모르고, 넓이도 못 구하고, 막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꼼꼼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처음에 이 원과 부채꼴 단원에 원이 뭐냐? 보통 애들한테 원이 뭐냐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근데 원이라는 도형은 정확한 정의가 이거죠.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한 점. 이 한 점이 바로 그 원의 중심을 말하는데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게 바로 그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겠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라미를 만든다.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원이라는 도형의 뜻이고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컴퍼스 생각하면 되죠. 컴퍼스로 이렇게 그리면 결국 그 가운데 바늘이 꽂혀 있는 지점에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는 거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 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요렇게 원을 따라서 연결한 거 이 도형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둥글게 연결한 거 이걸 우리가 호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을 따라서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일직선으로 선분으로 그냥 쭉 연결한 거 이걸 우리가 현 이렇게 부른다. 현. 그래서 호는 원을 따라갔기 때문에 곡선이고요. 현은 원을 따라가지 않고 쭉 연결한 거기 때문에 직선의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호하고 현을 잘 구분해 줘야 되고 이게 약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호라는 말 여러분이 그냥 호라는 글자를 발음해 보면 호 입모양이 둥글게 되잖아요. 그 둥근 거야. 원을 따라가는 거야. 호. 근데 현은 어때? 현 하면 딱 이렇게 혀가 딱 일자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한 거다. 그지? 이렇게 좀 갖다 붙여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고 그 호하고 현이 원 위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형들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요렇게 생긴 거,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런 모양을 우리는 요 모양을 요거를 부채꼴이라고 부른다. 그치?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런 부채 있잖아요. 요렇게 펼치는 부채 있잖아요. 그쵸? 촥 접혔다가 촥 펼쳐지는 네, 그런 부채 모양이다 해서 부채꼴이라고 부르고 이 부채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그치?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부채꼴도 넓어지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작아지면 부채꼴도 작아지는 거고 그쵸? 그렇게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그런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요 녀석 요 녀석은 활골 이렇게 불러요. 활골.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활이에요. 활인데 활을 이렇게 당기기 전에 그냥 이렇게 당기지 않고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으면 요렇게 활 뭐라 그러지? 활대가 있고 요렇게 이제 줄이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러한 모양의 도형이다. 그래서 활골 이렇게 부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자, 이거 성규야 좀 전에 이렇게 생긴 이 선을 뭐라 부른다 그랬지? 성규? 어, 방금 얘기했잖아. 어, 이놈아, 호. 이거. 어, 맞아? 이,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 이거? 이거. 어, 현, 그치, 얘는 현. 음. 그래서 활골은 다시 말하면 두 점을 연결하는 호하고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호하고 현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을 우리는 활골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옆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인서가 한번 대답해 보자. 각 BOC에 대한 BOC면은 요건데
요거에 대한 호 그랬어요. 자, 얘를 중심각으로 갖는 호는 누굴까? 단순하게 생각해 인서야. 요게 호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호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니까. AC? 호 A씨는 있잖아. 요거거든. 네. 요거거든. 자, 이 호는 있잖아요. 어디를 중심각으로 갖고 있는 호냐면 그 호의 양 끝을 요렇게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요각을 기준각으로 요각을 중심각으로 갖는 호가 호 A씨인 거고 지금 1번 질문은 요각을 중심각으로 갖는 호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치? 이 각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점하고 요렇게 따라가면 요 점이잖아. 그치? 그럼 호 누구라고 하는 게 맞겠어? BC? 호 BC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2번 질문이 AOC에 대한 현 그랬죠. AOC면 이제 이 빨간 각이잖아. 그치? 대신 이 빨간 각에 자, 이 빨간 각 따라가 보면은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데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현이라고 그랬네. 현. 태규야. 그럼 현 누구가 답일까? 2번은. 현 A씨요. 그렇죠. 현 AC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아주 직관적으로 호는 요렇게 둥글게 위에를 둥글게 씌워주면 이게 호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고 현은 그냥 쭉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선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분 AC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은 선분과 똑같은 기호를 쓰고 호는 요렇게 둥글게 씌워진 기호를 쓴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호 A씨에 대한 중심각 그랬는데 자, 방금 이 파랗게 이렇게 색칠한 여기가 A씨잖아. 요거에 대한 중심각 그럼 그게 요 빨간 각이잖아. 그쵸? 진아야, 그럼 이 각을 우리는 각 땡땡땡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OC. AOC, 그렇지. 각 AOC 요것이 3번의 답이 되겠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부채꼴의 성질. 좀 전에 말한 거 있죠. 요렇게 펼치는 거, 그쵸? 요렇게 펼쳐서 만들어진 요런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채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그림으로 볼까요? 옆에 요 그림에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130도고요. 그 130도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런 각이 있지, 그치? 요런 관계 우리 뭐라고 그랬었지? 다인이 대답해 볼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뭐라 그러죠? 어, 어까? 엇각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게 엇각이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거. 동의가? 아니 동의각은 이렇게 생긴 게 동의각이고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면 남은 하나는 뭐야? 나온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허. 자, 막국지가? 그렇지. 막국지각, 그치? 근데 이 막국지각은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막국지각끼리는 크기가 같은 거였으니까 x는 보자마자 우리 13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x를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은 누구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지금 x를 중심각으로 갖는 부채꼴이고요. 밑에 130도를 중심각으로 갖는 부채꼴은 요렇게 생긴 부채꼴인데 그렇다면 이 두 부채꼴은 중심각이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두 부채꼴은 넓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아까 요 선이라 그랬죠, 그죠? 요 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선의 길이 이 길이도 똑같고, 그치?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고
호의 길이도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중심각이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설명은. 그 다음에 2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정비례. 인서야,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값이 2배, 3배 늘어날 때 y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줄어, x값이 늘어날 때 y값이 줄어드는 게 정비례였나? 아니,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이 2배, 3배가 될 때 y값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 2배, 3배. 그렇지. 2배, 3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게 정비례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2번 그림에 봐봐. 2번에 1번 그림에 보면 지금 부채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부채꼴은 보니까 자, 위에 있는 부채꼴은 지금 요 부채꼴은 중심각이 성규야. 중심각이 몇 도야? 35도. 그렇지. 35도가 중심각이고 자, 밑에 있는 부채꼴은 요렇게 중심각이 몇 도야 이거는? 70도. 70도. 그치. 자, 중심각이 빨간 애가 파란 애의 몇 배죠? 2배. 2배지. 그치?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자, 만약에 파란 부채꼴과 빨간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봤을 때도 넓이도 빨간 애가 파란 애의 2배가 되는 거고 또 지금 이 문제처럼 호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 지금 얘는 호의 길이가 10cm고 얘는 호의 길이가 x인데 이 x랑 10 사이에도 성규야 몇 배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야? 2배. 2배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무조건 중심각이 2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넓이도 2배가 되고 맞죠? 중심각이 3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 넓이도 3배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인서야 x는 몇 cm일까? 어, 야 선생님 아픈데 좀 설명 좀 잘 들어줘. 송인서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뭐 중심각이 이해가 안 돼요. 2배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2배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위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서로 1대2 관계라는 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x는 이 파란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호잖아, 호. 요렇게 연결한 호. 그 다음에 밑에 이 10cm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빨간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호의 길이잖아. 그지? 네,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네가 아까 그랬잖아. 정비례라는 건 x값이 2배, 3배 늘어날 때 y값도 2배, 3배 늘어나는 것이 정비례다. 그럼 중심각이 지금 빨간 애가 파란 애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지 않았어? 네, 그치? 여기서 2배가 됐잖아. 이게 2배가 되면 자, 이 호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 사이에도 똑같이 몇 배가 성립해야 돼? 2배. 2배가 성립해야 돼. 그러면 x는 몇이라고 생각하면 돼? 5? 그렇지. 5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가 딱 떨어지니까 바로 5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한 번에 잘 안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비례식 알죠?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다. 비례식 어떻게 세울까? 중심각이 지금 35하고 70이니까 35 대 70은 이렇게 중심각의 비율을 쓴 다음에 그게 호의 길이의 비율 x 대 10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x 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숫자가 조금 복잡해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옆에 2번도 볼게요. 2번은 누가 해볼까? 선규 한번 해보자. 선규. 자, 지금 성규야. 여기도 부채꼴이 2개가 나오는데 자,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은요. 넓이가 몇 대 몇 관계야? 1대 3. 그렇지. 넓이가 얘는 7이고 얘는 21이니까
넓이의 비율이 1대 3 비율이에요. 그럼 넓이의 비율이 1대 3이면 성규야,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도 몇 대 몇일까? 1대 3. 그렇지. 그럼 1대 3은 40대 x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될까? 네. 네, 그쵸. 그래서 비례식을 사실 안 세워도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3배잖아. 넓이가 3배. 그럼 중심각도 3배.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보이죠. 그죠? x 몇이지? 120. 그렇지.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요 1,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도 현의 길이 현 아까 뭐 기억나죠? 호는 둥글게 현은 쭉 그치? 쭉 그치? 자, 이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그치?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자 우리 진아 대답해봐. 지금 보면 여기도 15도고 여기도 15도니까 결국은 여기 생기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생기는 요 삼각형은 서로 뭘까 지나야? 같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러게. 두 도형이 완전히 똑같은 거 포개지는 게 뭐지? 합동. 그렇지. 합동이지. 합동. 그쵸. 그러므로 x의 길이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몇이에요? 3. 3. 그쵸. x는 3. 그쵸?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다시 인서가 해볼게요. 인서야,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얘네 둘은 무슨 상태일까, 인서야? 어, 합동? 합동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가 9cm고 여기도 9cm고 저 똑같은 거고 당연히 그러면 x가 몇 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x는 130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 만한 내용이 요 마지막 4번이거든요. 아니 2번에 2번.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자, 이거. 자, 생각을 한번 잘 해보자. 호의 길이하고 현의 길이는요 조금 다른 성질이 있어요. 자, 여기 아까 2번에서 별표 친 거 봐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정비례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를 한다. 자, 근데 2번 봐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그쵸? 자, 봐. 이거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 봐봐. 자, 옆에 2번 그림으로 예를 들게요. 자, 이 그림 봐봐. 자, 이 그림에서 이거. 자,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일단 이 각도는 120도라고 할게요. 우리가 120도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가 120도야. 이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길이를 요 호의 길이를 예를 들어 여기를 뭐 얼마일까? 3이라고 해볼게요. 3. 요 길이를 3.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여기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호의 길이. 자, 집중해야 돼, 얘들아, 이거. 자, 여기의 길이를 물어봤어. 요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했어. 이 호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왼쪽에서 뭘 했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중심각이 원인 40이고 120. 중심각이 3배가 됐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도 의심할 여지 없이 3배가 되는 거죠. 요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쵸? 그래서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는 거니까 인서야, 여기서의 x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모르겠는 거야? 설명을 좀 해줘 볼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가 뭔지는 알겠어?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이 이해가 돼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정비례가 뭐라 그랬지, 네가? x가 두세 배 늘어날 때 y도 같이 늘어나.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에는 방금 네가 말한 그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지금 이 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부채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부채꼴은 중심각이 몇 도야? 40도요. 밑에 있는 건 몇 도야? 120. 중심각이 몇 배가 됐죠? 3. 3배가 됐죠. 네. 그럼 호의 길이도 어떻게 돼야 돼? 3배 늘어나. 그럼 x는 몇이야? 위에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였죠? 3. 어. 근데 몇 배 늘어난다고? 3배. 그러면 x가 지금 그 3배 늘어난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x는 몇이겠어? 9. 음. 자,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얘들아,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방금 인서가 한 것처럼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같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이게 안 헷갈려. 그치? 같이 가니까. 2배가 되면 2배, 3배가 되면 3배 같이 가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한번 그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건 호가 아니지, 그치? 자, 이거는 두 점을 쭉 연결한 거니까 이건 현이 되겠죠. 자, 이 현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 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현의 길이. 그랬을 때 자,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현으로 연결할게요. 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현이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고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번 가정해 봐. 그럼 이제 많은 애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지금 40도에서 120도 3배 중심각이 3배가 됐으면 현의 길이도 3배가 될 것 같아서 x를 6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성규야,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랑 정비례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안 해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40에서 120 현의 길이 아니 중심각이 3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3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길이는 얼마냐? 몰라요. 못 구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뭐 어떤 그런 뭐 보조선도 그어보고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거지. 이 그림만 딱 보고 중심각이 3배니까 현의 길이가 3배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호의 길이만 정비례하고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얘를 6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6이라고 하면 안 돼. 그치? 6보다는 분명히 짧아요, x가. 아우, 목 아파라. 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다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원의 둘레 길이랑 넓이를 이렇게 외우죠. 뭐 지름 곱하기 원주율
아니면 뭐 지름 곱하기 3.14 이거를 원의 둘레라고 외우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부터는 원주율이라는 값을 파이라는 이 기호, 이 문자로 대체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식을 외울 때도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웁니다. 이게 뭔가 멋있잖아, 그죠? 2파이 r과 파이 r 제곱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파이는 방금 말한 그 원주율을 나타내는 문자 파이고요. 이 r이라는 게 이제 반지름이에요. 원의 반지름. 그러면 2하고 r하고 붙이면 이게 지금 반지름을 두 개 붙여놓은 거니까 진아야 이게 뭘 뜻하는 값일까? 2r이? 지름. 그치 이게 지름이야 지름. 그지? 반지름 두 개 붙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지름에다 파이 곱한 거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2파이 r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레 길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요거는 지금 r이라는 게 반지름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제곱해 놨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그죠? r 곱하기 파이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원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2파이 r 그리고 파이 r 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이 붙어 있는 것이 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외우기 좋잖아. 왜냐하면 넓이를 나타내면 단위도 뭐가 되냐면 단위도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도 제곱 센티미터고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도 파이 r 제곱이고 제곱 붙어 있는 게 넓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2파이 r은 뭐 센티미터잖아. 그쵸? 그래서 둘레 길이를 나타내는 게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자, 그럼 옆에 3번 한번 봐봐. 자, 3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2. 자, 다인이가 해볼게요. 이때 원의 둘레 길이는 좀 전에 공식이 뭐라 그랬지? 2파이 R. 그렇지. 2파이 r. 근데 r 자리에 지금 얼마 넣어야 돼? 2, 2 넣어야 돼. 그쵸? 얼마겠어? 4, 여기서 r 자리에다가 2가 들어가면 2랑 곱해져서 4가 되고요. 파이는 그냥 문자니까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의 넓이는 선규가 해보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선규야? 파이 R 그리고 파이 r 제곱. 근데 여기 r 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갈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뭐가 될까? 4 4만 얘기하지 말고 파이 4파이, 그치? 4파이.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다 보면 파이를 빼먹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파이. 근데 파이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는 무슨 뭐 센티미터를 붙였냐 안 붙였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답이 5cm인데 그냥 답을 5라고 썼어.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에이 뭐 그래 맞게 해주자 이럴 수 있어. 단위를 빼먹는 거는 뭐 이해해 줄 수 있어 실수로. 근데 답이 5파인데 답을 5라고 썼어. 이거는 용납의 여지가 없어요. 이 5파이라고 쓴 거랑 5라고 쓴 건 완전 다른 숫자거든요. 파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주율을 나타내는 숫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3.14 같은 거가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5파이라고 쓴 거는 5 곱하기 3.14 그러니까 15.7이라고 답을 쓴 거고요. 5라고 쓴 거는 그냥 5라고 쓴 거야. 그럼 답이 15.7인데 답을 5라고 쓰면 이거 맞게 해줄 수 있겠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를 구할 때 붙는 그 파이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그거 빼먹으면 어떤 용납의 여지 없이 무조건 틀린다. 그
그래서 파이는 꼭 붙여주시라 그 말이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인서가 해보자. 자, 이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아니요,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인서야? 10파이. 그렇지, 그쵸? 10파이 이렇게 파이 잘 챙겨서 붙여주면 되고요. 자, 태규 요때 넓이는 뭐가 될까? 이십오 파이 그렇지, 25파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제곱시켜 놓고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 하던 것보다 훨씬 편해요. 무슨 뭐 3.14, 뭐 3.1 이런 걸 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에다 2배 해주고 파이 붙이는 거. 아니면 반지름을 제곱해주고 파이 붙이는 거.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 대신 파이를 혹시 빼먹어 버리면 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파이만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한 거니까 우리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까? 반지름이 반지름이 10이다. 반지름이 10이다. 그러면 진하 원의 둘레가 몇일까? 어 둘레 음. 62.8? 아, 초등학생이세요? 18 28 그래, 28이라 그래야지. 3.14 이제 3.14 안 써. 물론 파이 값이 3.14와 비슷한 값인 건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계산할 때 이제 뭐 3.14를 직접 곱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둘레는 20파이. 그러면 선규 넓이는 얼마? 100 파이.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그 다음 내용이 좀 덜 헷갈리는데,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이제 호의 길이 아까 위에서 호가 뭔지 배웠잖아. 그 호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건데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어.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말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원의 중심 이렇게 있겠죠.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생기는 이 각을, 자, 요 각을 다이나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어, 중심각? 맞아.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한 각이니까 얘를 중심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이 호라는 게 결국은 이 원의 둘레 길이를, 그치? 이 동그란 원의 둘레 길이를 일정 부분 잘라낸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잘라낸 정도가 전체 중에서 얼만큼 비율을 잘라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원의 둘레 길이가 100파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원의 둘레 길이. 그럼 이 원의 둘레 길이가 100파이였는데 만약에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까? 중심각의 크기가 72도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72도.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각도는 360도죠. 그죠? 한 바퀴를 나타내는 각도는 360도잖아. 그러면 그 360도의 각도 중에 인서야 72도라는 건 360을 얼마로 나누면 나오는 각일까? 어,
거꾸로 나누면 되잖아. 360을 72로 나눠보면 되지 않아? 어, 얼마? 5? 그쵸. 5죠. 5. 5.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부채꼴은요. 전체 원을 5개로 똑같이 나눴을 때 한 조각인 거야, 얘가. 그죠? 그러니까 선으로 그어볼게. 자, 72도니까 뭐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똑같이 5등분 5조각으로 잘랐을 때에 그때 한 조각이 바로 이 녀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자, 이 길이 잠시만요. 자, 이 길이도 이것도 전체 원의 둘레 길이를 5조각으로 잘랐을 때 한 조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원의 둘레 길이 100파이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빨간 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인서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인서가 계산했던 이 5분의 1이라는 이 분수가 사실은 이 5분의 1이라는 분수가 사실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360분의 72하고 같은 거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분수, 그러니까 이 호가 원 전체에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라는 것은 항상 분모는 360을 깔아주면 되고요. 요 위에 분자 자리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부채꼴에 중심각의 크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얘는 뭐였냐면 원의 둘레 길이였고,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 건데 그 공식이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호의 길이 L. L은 어떻게 구하냐? 2파이 R. 2파이 R이 뭐였죠? 원의 둘레 길이였죠. 그거 곱하기 360분의 X. X가 뭐야? 중심각의 크기. 그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다는 거야. 그치? 원을 쪼갰는데 몇 분의 몇만큼으로 그 원의 몇 분의 몇만큼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360분의 중심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구할 때, 자, 만약에 이 그림에서 내가 요렇게 생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도 결국은 이 부채꼴은 뭐냐면 전체 원을 5조각으로 자른 한 조각이거든. 그치? 그니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원의 넓이에다가 5조각으로 자른 거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그대로 공식으로 만들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파이 r 제곱인데, 자, 이 5분의 1은 뭐였죠? 360분의 중심각을 표현한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해주면, 그러면 원의, 아니,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공식이 원에 대해서 원의 둘레, 요거 2파이 R, 그리고 원의 넓이, 요거 파이 R 제곱. 자, 그 다음에 부채꼴로 넘어가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지? 얘랑 관련 있겠죠? 둘레랑 관련 있죠?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치. 이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랑 관련이 있겠죠? 원의 넓이에다가 역시 360분의 중심각. 요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되겠다. 성규 괜찮아? 잘 정리됐어? 네. 응? 네. 진아는 어때? 잘 정리됐어요? 네. 다인이는? 네. 그러면 인서, 네. 태규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의 대답을 믿고 자,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각각 구해라.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넓이는 이제 그냥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긴데, 자, 호의 길이 L부터 시작을 해보면, 인서야, 좀 전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2파이R 어 곱하기, 곱하기 360x 그래, 그가 뭔데요? 72. 그러니까 중심각이죠. 중심각. 이 그림에서는 72가 되는 거고. 자, 이 공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R 자리에 요 반지름 자리에는 얼마 넣어야 돼? 인서야? 5cm. 그렇지. 그게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중심각 자리에는 방금 말한 거 몇 도? 72. 그렇지. 요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2파이 R인데 R이 5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게 몇 파이가 되냐면 10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60분의 72는요. 약분을 최대한 시키면은 5분의 1이 되거든. 그치? 그러면 다이나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 2라고 하면 안 돼? 2파이. 오, 파이 빼먹으면 큰일 나요. 그죠? 2파이. 단위가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 구할게요. 넓이 S. 자, 성규가 먼저 공식 먼저 얘기해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제곱 곱하기 음, 360분의 음. 중심각 그렇지. 자, 그러면 또 우리는 R 자리에 얼마 넣을 건가? 그 5, 5 넣을 거고, 중심각 자리에 얼마 넣을 건가? 72, 72 넣을 거고, 그럼 이 앞에 부분 계산한 게 몇 파인가요? 25파이. 그렇지. 그리고 뒤에 거는 약분을 다 시키면 5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얘랑도 약분되잖아. 그죠? 답은 뭐야, 그럼? 5파이. 그렇지. 5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런 과정들이 막힘없이 잘 되면 돼,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공식. 자, 요 마지막 공식은 지금 요 놈인데 요거.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중심각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각이 몇 도인지 안 나와 있을 경우. 이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중심각을 모르고 대신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 넓이가 2분의 1 RL과 같다. 여기서 L은 뭐냐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S는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공식도 사실은 여기 위에서 구한 이 호의 길이 있잖아요. 얘를 여기 L자리에다 집어넣고 요거 부채꼴의 넓이 얘를 S자리에다 집어넣어 보면 그대로 성립해요. 그치? 지금 여기서 2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얘한테 2분의 1 곱하면 요 2 하나 지워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R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R 하나 추가시키면은 여기 R 제곱이 되면서 파이 R 제곱만 남겠죠.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절히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줘야 될 공식이
아까 썼던 요 네 가지에다가 추가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거 말고 2분의 1 RL까지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여기서의 L은 호의 길이다. 어, 공식만 외워놓고 L이 뭔지 모르면 쓸모가 없잖아. 2분의 1 RL까지 하나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딱 이제 오늘 외워야 될 부분이야. 자, 그럼 29쪽 볼게요. 29쪽에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한 명씩 물어볼게. 우리 태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그것을 현이라고 한다. 어때? 맞아요. 맞아요. 자, 2번, 부채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거는 진하, 이거는 맞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쵸? 부채꼴은 굳이 뭘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부채꼴은 호하고요,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게 부채꼴이죠, 그쵸? 그러면 이 문제 설명처럼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도형, 선규야,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도형은 뭐지? 그, 활골, 맞아, 활골이라고 하셨죠? 활골.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자, 여러분, 현이라는 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일자로 연결한 게 현이잖아요. 그럼 내가 현을 만들 때 요렇게 해도 현이지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다 현인데, 이 현이 그러면 가장 길어지면 요때 가장 길지 않을까? 그죠? 거기서 더 넘어가면 다시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이 바로 요 순간. 그치? 요 순간이 언제야? 원의 지름이 된 순간이죠. 그래서 현 중에 가장 길이가 긴 현이 지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리을. 활골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정확히 거꾸로 말했죠? 니은하고 디귿이 지금 거꾸로 말한 거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 부채꼴이에요. 활골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그쵸? 얘네 둘이 틀렸다. 거꾸로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 자, 우리 인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2번에 보니까 인서야, 부채꼴이 두 개 보이죠? 네. 자, 반지름, 아니, 중심각이 몇 대 몇 관계가 있지? 40. 4대 7의 관계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중심각 사이의 비율이, 아까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 중심각 사이의 비율이 누구와 누구의 비율과 같아야 될까? 호의 길이를 가지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게 작은 부채꼴, 이게 큰 부채꼴이지. 네. 그럼 이쪽도, 자, 여기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여기는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오면 맞지 않을까? 그럼 EX 앞에는 2x, 뒤에는, 4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인서 그거 알죠? 이거 비례식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비례식 까먹었는데요. 자,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내항의 곱. 내항은 뭔지 기억나? 네. 내항이 뭐지? 안쪽 그렇지. 그럼 지금 저 식에서는 누가 내항이야? 7이랑 EX. 그쵸.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네. 자, 그럼 이쪽에 빼서 해볼게요. 그러면 7이랑 2x 곱했으니까 14x가, 자, 4를 여기다 분배하니까 불러줘봐. 어, 16X 음,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되고요. 14x를 넘길게. 그럼 2x가 되고 4를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x가 몇이야? 2. 그쵸? 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핵심은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정비례해. 그게 핵심이지. 그걸로 푼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원 5에서 AOB랑 AOB면 요각이네요. 여기랑 COD 요각이네요. 얘네 둘의 크기의 비율이 1대 4 비율이래. 그랬을 때 부채꼴 COD의 넓이가 32, 요놈의 넓이가 32일 때 요 색칠된 의 넓이, 얘를 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아야,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하고 뭐 하죠? 어, 그, 그, 무슨 비례? 정비, 정비례. 그 정비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x랑 32가 1대 4라는 비율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비례식 안 세워도 x 바로 나오죠. x 몇인가요? 30, 8이. 8이죠. 8. 그죠? 8. 나는 암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위에 한 것처럼 중심각 1대 4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1대 4는 작은 애 대 큰 애 x 대 32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되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4배니까 식 안 세워도 금방 풀 수 있겠다. 자, 이게 답이고요. 4번으로 내려가서 한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태규가 한번 대답해보자.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어때? 맞아요. 그렇지.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겠지. 한 원 내에서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인이 2번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어때?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데 현의 길이는 다른가요? 아니에요. 2번이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어,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근데 다이나 3번 바로 봐봐. 3번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말은 어때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틀린 거야. 그쵸? 왼쪽 페이지에서 강조한 게 그거야, 얘들아. 그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를 해요. 호는. 근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현도 길이가 길어지긴 길어져. 근데 중심각이 2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지금 잘못된 말이고 2번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현을 2개를 그었는데 현 2개가 하나는 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하나는 뭐 여기 이렇게 있어. 이랬을 때 이때 이 두 현의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라 아이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게 완전 똑같은 각이라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생기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 그랬잖아. 합동이 돼버리니까 아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 각이 2배가 됐다고 현도 2배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예, 맞죠, 그죠?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 문제는 둘레 길이가 24파인 원의 넓이는 그랬어. 자, 인서 얘기해보자.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L는 음, 2파이 R.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둘레 길이가 24파이다라고 말했으니까 2파이 r이 24파이다 이 말이지, 인서야. 네. 그러면은 r이 얼마란 얘기인 것 같아? 6.
6? 아, 8, 12요. 12요. 12. 그치? R이 12다라고 알려준 거야.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지, 인서야? 파이알죠. 파이 R 제곱이지. 네, 그럼 지금 요거를 요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넓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그지? 12를 제곱하면 얼마죠? 144. 오케이. 그러면 144 파이 요게 답이 되겠지. 4번.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거 6번 있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과 부채꼴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볼게요. 어, 이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차례로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먼저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넓이가 오히려 더 쉽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자, 진아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면 어떤 순서로 구할 거야? 가장 큰 원의 음, 넓이를 구한다. 그치. 그 다음에 안에 음, 들어있는 두 원을 빼죠. 맞아요. 그쵸.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전체 넓이에서 하얀 원 두 개를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푸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전체 넓이를 볼 건데, 전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지름이 6cm짜리 원입니다. 전체 원은. 그러면 선규야, 원의 넓이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이 6짜리예요. 넓이 얼마일까? 여기서 음. 36. 36이겠지. 36 파이겠지. 그죠? 그러면 그 네. 36 파이에서 빼기. 자, 이 하얀 원은 지름이 6인 거니까 반지름은 3짜리거든. 그지? 그럼 요 하얀 원 하나의 넓이는 얼마예요? 9가 9, 파이 9파이. 근데 9파이짜리가 몇 개 있어, 성규야? 2개. 2개 있어. 그죠? 계산하면 끝난 거예요. 36파이에서 18파이를 빼는 거니까 18파이가 되겠죠. 그지?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요렇게. 그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우리 태규가 한번 대답해 보자. 태규가 만약에 이 색칠된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한다면 어떤 순서로 구할 거야? 큰 원의 둘레 먼저 구하고 어, 안에 있는 두 개 원의 둘레도 구할 것 같아요. 작은 원의 둘레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더해요. 그렇지. 더해요가 중요한 거야. 더해요가. 그쵸? 지금 태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원의 둘레 이거죠. 이렇게 큰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작은 원의 둘레 요거하고 요거 이걸 구해서 더해요. 둘레는 빼는 게 아니야. 그쵸? 둘레라는 건 이 색칠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의 길이를 다 합쳐주는 거기 때문에 둘레 길이는 항상 더해 나가는 겁니다. 얘를 둘러싸고 있는 선 요거랑 요거의 길이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빼야 되나 더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둘레는 무조건 더하는 거야. 그쵸? 둘레 길이는 이 도형이 뭐 안에 들어가 있든 밖에 나와 있든 상관없이 색칠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의 길이를 모두 합한다. 그죠? 더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더한다. 넓이는 그림의 모양에 따라서 합쳐야 될 때도 있고 방금 전처럼 빼야 될 때도 있지만 둘레는 그냥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럼 우리 큰 원의 둘레부터 구해볼게요. 큰 원의 둘레. 다인이가 구해보자. 큰 원은 아까 반지름이 6이었잖아, 다인아. 큰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12파이.
12파이 맞아. 12파이. 자,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둘레. 요거 하나만 구해볼까? 작은 원 하나의 둘레는 얼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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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파이?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그렇지. 그래서 포인트는 그것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2파이에 12파이 더하니까 24파이가 될 거고, 얘는 둘레 길이니까 그냥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그림이었지만 이게 이제 복잡한 그림에서도 넓이랑 둘레 길이를 물어봐요. 그때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둘레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다. 자, 밑에 7번, 8번까지 할게요. 7, 8번만 하고 마칠게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5cm고 호의 길이가 3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우선 호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호의 길이 공식부터 써볼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게 공식인데 이 중에 TV에서 아빠 수업하는 거 나와. 자, L은 뭐냐면 호의 길이죠. 3파이. 수업하는 거 나와. 자, R은 뭐냐면 반지름이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어 줄 거고, 그치? 그러면 10파이가 되겠죠? 10파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갈 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 나의 목표는 네모를 찾는 거니까요. 어떻게든지 네모 값이 얼마냐? 이게 계산이 되면 되는 거거든. 식을 좀 간단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이, 파이 지워도 되죠. 그죠? 양변을 파이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10, 여기는 360이니까 요거 약분시키고 공 하나 떨어뜨리면 되죠.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좌변은 3만 남았고요. 우변은 36분의 네모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36을 양변에 곱하면 끝나겠지? 그쵸? 양변에 곱하기 36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36, 여기도 36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럼 여기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남은 거는 36 곱하기 3, 108이 되겠네. 108. 그치? 그래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108도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공식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8번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있잖아.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마지막 공식 있지? 진아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정리한 공식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공식이 뭐였지? 뭐, 한,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데, 음, 호의 길이를 그 식이 뭐였어? S는 2분의 1 R, 그렇지. 2분의 1 RL. 이게 공식이었어. 그쵸? 그럼 그대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부채꼴의 넓이가 24파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24파이고 그 다음에 L 자리가 지금 호의 길이 자리인데 호의 길이가 6파이잖아. 그죠? 여기 6파이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은 그러면 24파이는 자, 지금 2분의 1하고 6파이가 곱해지니까 한번 약분해서 3파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아까처럼 또 파이 지우면 돼요. 그죠? 그럼 24는 3R이니까 R 값은 8이 되겠네. 8.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8cm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쪽하고 31쪽 그 두 쪽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30쪽하고 31쪽 이렇게 숙제고요. 선생님이 수요일까지 그 격리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선생님만 집에서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학원에 나가서 하고 선생님만 집에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원래 첨삭은 원래대로 돌아갈지 그거는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좀 더 해보고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일단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등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미정이야. 미정.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줄 거고 어쨌든 여러분 월요일까지
그 숙제는 월요일까지 숙제는 알죠? 우리 그때 수요일날 수업했던 거 그대로 월요일까지 숙제 해오시고 지금 요거는 금요일까지 풀어가지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 진행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인사하고 나가자. 수고했어요. 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